반갑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촬영법 강사 서가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방법과 또 요거를 숙지해서 내 인생샷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잘 찍으려면 카메라에 대한 이해와 구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빛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사진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 그 보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어떤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흔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카메라가 훨씬 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왼쪽이 훨씬 더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에 대한 이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좋은 카메라를 생각해 보면은 대형 카메라도 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필름 카메라도 있고 렌즈를 교체하는 그런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작은 미니 카메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수업 시간의 기준이 되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는 바로 지금 내 손에 있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사진을 굉장히 찍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사진이 필요한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우수한 화질로 찍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처럼 필름을 교체하지 않고도 충분히 디지털이라 마음껏 찍을 수 있고 또 필요 없으면 삭제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구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도를 잘 잡으려면 먼저 이 휴대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리드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삼성폰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앱을 열고 사진을 찍기 전에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설정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은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지는데요. 요 설정을 조금 밑으로 내리다 보면 수직, 수평선, 안내선 요렇게 해제가 되어 있거나 또는 설정이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해제가 되어 있을 건데요. 요거를 터치하셔서 3곱하기3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수직선이 생깁니다. 다시 카메라를 켜면은 이렇게 안내선이 이제부터 계속 꾸준히 켜 있을 건데요. 이제 이 안내선을 킨 상태로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켜게 되면은 이렇게 구도 수평을 맞출 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바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켜기만 하면은 수평선과 수직선을 잘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 똑바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구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평선을 맞춰 주시고요. 또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이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는 부분에는 조금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수평선을 켜게 되면은 교차 지점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에 자기가 찍고 싶은 사물이나 혹은 사람을 그 부분에 위치시켜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머리 위쪽에 많은 여백을 두고 대부분 찍으시거든요. 그 여백을 조금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백이 주기가 애매하면 아예 머리 끝부분을 살짝 잘라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사진 주변에 휴지통이나 지나가는 사람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고 주변에 특별히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사물이 나오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예쁜 시간대에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로 아침 이른 시간과 또 해가 지기 직전, 주로 일몰과 출몰할 때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비가 많이 온 뒤, 그 다음날은 주로 맑은 날이 이어지거든요. 그때는 대기 중에 있는 먼지가 전부 다 땅에 쓸려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풍경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아시는데요, 뒤에서 태양이 비칠 때 역광을 찍는 게 아니라 이 역광을 피해서 찍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활용해서 찍는 요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좋은 카메라만 가능했는데요, 점점 휴대폰 카메라가 품질이 좋아지면서 아웃포커싱, 뒷배경이 흐리게 하는 효과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배경이 흐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진을 바로 찍는 것이 아니라 뒷배경과 앞에 있는 사물 혹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 사물에다가 이렇게 화면을 터치 하면은 앞부분이 포커스가 맞고 뒷부분이 흐리게 됩니다. 이 효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특히 인물 사진은 굉장히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특히 뒤에 있는 배경의 거리와 앞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의 거리가 멀수록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후보정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진을 찍었을 때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정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밝기와 대비, 채도, 색상 보정으로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촬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갤러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중에 편집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조절과 색조, 효과, 꾸미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만일 내가 사진이 너무 크게 찍거나 혹은 한 부분을 줄이고 싶을 때는 좌측에 조절을 눌러서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체크 하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끝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조 부분을 볼게요. 색조 부분에 대비, 채도, 색조, 온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밝기는 어두운 사진을 후보정으로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이 어둡게 나왔다면 밝기 부분에서 이 밝기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사진을 밝게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밝게 찍힌 사진은 조금 어둡게 하면 인상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비입니다. 대비는 슬라이드를 옮겨주면 전체적인 색깔이 경계선이 뚜렷해지고 색상과 색상 간의 밸런스가 대비돼서 굉장히 뚜렷한 강한 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반대로 내려주면 전체적으로 탁한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올려주면 굉장히 진하고 강한 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거 대비를 조금 올려서 병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도인데요, 채도는 내렸을 때는 색깔이 흑백처럼 이렇게 색깔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올리면은 색깔이 좀 더 화사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금색은 더 금색처럼 보이고 뒤에 있는 보라색은 더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도도 살짝 올려주는 것이 화사한 사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으로 색조인데요. 색조는 색깔의 톤을 바꾸는 건데 이렇게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녹색기가 돌게 되는 사진, 혹은 이렇게 보라색 사진,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사진, 전체적으로 필터, 색상 필터를 낀 것처럼 색깔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도인데요. 색온도라고 하죠. 올라갈수록 따뜻한 사진이 되고 내려갈수록 차가운 사진이 됩니다. 이 온도는 사진을 보정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색상 온도가 굉장히 낮은 사진은 형광등이나 이런 푸르스름한 빛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 사진은 색상 온도를 올려주면 원래 색깔을 찾을 수 있고요. 반대로 노란빛이나 아니면 따뜻한 조명에서 찍었을 때는 반대로 색상 온도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색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 따뜻하게 찍혔기 때문에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내려서 조금 차갑게 만들어서 본래의 색상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정이 끝났으면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보다 훨씬 더 예쁘고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효과, 누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꾸미기는 스티커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입을 넣는다던가 재미있는 그림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라벨은 글씨를 쓸 수도 있고 그리기는 내가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그려서 넣을 수도 있는데요. 잘 쓰지는 않는 방법이고요. 보통 스티커까지는 잘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을 편집할 때는 색조와 효과 정도는 많이 넣는데요. 사실 효과도 썩 많이 넣는 편은 아니에요. 색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4가지만 조절을 해서 좋은 사진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더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배웠던 것,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인생샷을 만들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잊지 말고 많은 사진을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